예, 반갑습니다. 어제 서울 갔다 온다고 한 프로 못 올렸네요. 오늘 또 고요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하루가 딱 갑니다. 그래도 꾸준히 뭔가를 하다 보면 점진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지금 이 캄보디아 사태, 미얀마 사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대책을 논하면서 지금 계속 이 캄보디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캄보디아로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쪽으로 거의 1만 명이나 되는 이 젊은이들이 나가 있다고 잠정 추정되고 있습니다. 젊은이 1만 명이 적은 겁니까? 젊은이 1만 명이 적은 것입니까? 지금 어령 인구가 2만 5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군소도시들이 2, 3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1만 명이 적은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극단으로 내몰았는가? 나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청년들이 아니고 이제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살아가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암담하고 답답함을 그지할 길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로 가야만 합니까? 여기에 그 나라의 이 월 평균 소득이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무엇을 한다고 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번단 말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바보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못 배워서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가 무슨 재주로 이 젊은이들이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떠나야 하나요? 그렇게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몰라서 그러나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목숨을 걸어놓고 그곳으로 가야만 하나요? 나는 이 사태를 제도의 부재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도의 부재. 여러분,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할 때 한국 남성이 월 평균 소득이 얼마나 돼야 될까 하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베트남 여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국 남자의 월 평균 소득은 500원 되어야지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여성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숫자인지 아시나요? 베트남 거기 한 달 평균 봉급이 40만 원에서 60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A급 클래스가 돼야 6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여성이 한국 신랑감을 저우질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
남성은 월 평균 500원 벌어야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신랑감을 구할 때 이 보는 눈높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총리 봉급이 얼마인가? 베트남 총리 봉급, 베트남 국무총리 봉급이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트남의 국무총리 봉급도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베트남 현지 여성들이 베트남 이 현지에서 이 한국 신랑을 점 찍을 때 기본소득 월 500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와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즉 베트남 봉급이 10배 정도는 한국 남자가 벌어야지요, 그게 기본이지요 라고 베트남 여성들이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500을 벌려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월 평균 500을 벌려면 한국에서 연봉이 8천, 9천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8천, 9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남성 중에서 연봉 8천, 9천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봉 8천, 9천. 그것은 우리나라 전 남성의 상대로 이렇게 따져볼 때 한 4%나 나올란가요? 4%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4% 정도의 나이는 과연 몇이냐 이렇게 따져볼 것 같으면 평균 40대 50대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여성이 젊은 한국 남성에게 월 500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여성은 도대체 이 돈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알고나 이렇게 떠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여자가 한국 남성을 바라볼 때, 한국 남성의 즉 신랑감으로 바라볼 때 월 500은 벌어야지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월 500은 벌어야지요. 그러면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이제 20대 30대 남성들이 월 8천 9천을 벌 수 있는 남성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은 거의 한 1% 아니면 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즉 20대 30대 남성한테 그렇게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지금은 거의 모두 공식으로 굳어져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느냐 하면 이 30대 여자의 58%가 아직도 미혼이라고 합니다. 30대 여자의 58%가 미혼이다. 여러분 이게 백주대낮에서 있는 그런 수치인가요? 백주대낮에 과연 이런 수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30대 여자들은 곧 40대로 곧바로 접어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요? 그러면 미얀마로 가는 우리 젊은 청춘들이 거의 100에
100에 한 95명은 남성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면 이 남성들은 무엇 때문에 미얀마로 가는 걸까요? 또 캄보디아로 가는 걸까요? 또 이제 라오스로 가는 건가요? 여러분,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능력 없는 남성이 월 7천, 8천을 어떻게 버나요? 연봉 7천, 8천을 어떻게 버나요? 그러면 연봉 7천, 8천을 못 벌면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가정도 못 이루고 아무것도 못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집안에서 부모가 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이 30평짜리 새 아파트 안 사주면 그렇게 능력이 안 되면 장가도 못 가고 나중에는 외로운 독거노인으로 남게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만약에 40명이 있다고 하면 40명이 전부 1등 하나요? 40명이 100m 달리기 하면 전부 다 1등 하나요? 우리 사회가 그런 건가요?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고 중간도 있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누구는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배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전부 제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고도로 획일화되어 있고 엄청난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남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젊은 남성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미얀마나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으로 가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등을 떠미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청년들이 등을 떠미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등을 떠밀고 어떻게 그 안에서 추악한 제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하루를 떠들어도 못 떠듭니다. 여러분, 왜 멀쩡한 청년이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먼 길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도 이만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본 여성은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도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 일본 여성이 30평짜리 새 아파트에다가 노후 준비되어 있고 현금 몇 억 가지고 있고 그런 남자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일본 여성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본 여성은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단 둘이만 좋으면 얼마든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 7천 8천 돼야 돼. 30평짜리 새 아파트 있어야 돼. 중형차 이상 소지해야 돼. 부모가 노후 준비되어 있어야 돼. 현금 최소한 3억 5억은 있어야 돼. 네 집 장난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놨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에 갖추지 못하는 수많은 남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떠들어야 되겠지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짝이 완전한 내 짝인가 변하지 않은 내 짝인가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떡 쳐보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이 떡을 쳐보면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이 여자 정말 믿을만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괜찮아.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정말 믿을만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요즘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일을 안 하는데, 물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라는 거 이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입 아프게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밤일 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싶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부부가 애정을 가지고 싶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부부가 더 믿음을 가지고 싶나요? 그러면 더 많이 박으세요. 박아야만이 사랑도 늘고 애정도 늘고 믿음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다 보면 아이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박지 않으면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박아야 아이를 낳는다고 떠드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를 낳습니다 라고 떠드는 방송사가 있던가요?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 교수가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 낳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학 교수가 있던가요? 우리나라에 유튜버가 한 집 건너 한 집에 유튜버가 있지만 어느 유튜버가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 낳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튜버가 있던가요? 저밖에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밤에 박으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마누라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마누라를 사랑하고 싶거든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참. 네, 매일같이 같은 이야기 하면서 같이 떠듭니다만은 매일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웃어주는 사람도 없고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하나 댓글 달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의 유튜버가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매일같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 남녀는 떡이라고 어른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그 어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청춘 남녀나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좀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라고 자꾸만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점심때는 콩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들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뭐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피곤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피곤하니 어떻게 애가 생겨나겠습니까?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건설회사 사장이 오전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좀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에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커다란 강간도 쎄리 박아쌌고 밤도 낮도 없이 박아서 하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기혼자 여러분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내일 또 힘내서 일해야 되니까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